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차 인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여야 대선 레이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네. 1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사람들은 고문이나 이제 공동위원장 가시고, 그렇죠. 캠프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오고, 그렇죠. 본부장들은 공동본부장으로 오고, 대충 맞습니다. 이런 구조였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이제 경선을 함께 벌였던 후보들은 다 망라가 됐고요. 100%. 또 말씀하신 대로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 상당히 좀 적대적인 설전을 벌였던.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서른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모두 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장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1차 인선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발표된 건 아니에요. 오늘 발표된 인물들은 우선 상임 고문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임 대표들을 맡았던 이낙연, 정세균 이런 인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후보는 특이하게 명예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이제 합의를 두 후보 간에 얘기가 됐고 나머지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들어왔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당대표인 대표격으로 당대표인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찌 보면 이 그 배의 키잡이 역할을 맡았다. 선장이다. 사령탑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다른 인물들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다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주요 인사들은 총망라가 돼서 제목을 보시면은 이게 원팀만이 아니라 드림 원팀.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이걸 담아 있어서 내일 아마 출범식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또 오프라인 행사가 500명 미만은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내일 만약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광주 방문 예정이었거든요. 광주를 가면 이 출정식 뉴스가 많이 덮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5일 그 발표 이후에 빠르면 7일 그것도 이제 최종 본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 가는 것으로 미뤄짐으로써 내일은 오롯이 아마 민주당 선대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 원팀이 되느냐. 그래서 제시한 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이제 되고 경기지사직을 탁 내려놓더니 좀 자유로워졌는지 부담을 덜었는지 공약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죠. 근데 공약이 이제 뭐랄까요? 이게 좀 선명성이라든가 개혁 성향이 뚜렷한 것들이 논쟁적이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장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재난지원금, 이재명 뭐 예를 들면 주 4일 근무. 그 대장동이 좀 덮이는 효과는 있어요. 지금 대장동은 어느 정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를 두 차례 받으면서 행안위 국토위를 통과했고 나의 논리는 일관적이다. 본선에서 아마 또 상대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때 일관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전제 하에 지금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 음식점 총량제 문제가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마 즉흥적으로 캐치했을지도 몰라요. 전선을 확대하자 정책으로. 그래서 음식점 총량제는 이 윤석열 후보식으로 하면 해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과거에 검토했으나 자율성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편집돼서 포기했다는 얘기는 빠지고 지금 마치 새로 음식점 총량제를 검토하는 것처럼 논의가 커졌는데 이거 부인하지 않고 뭐 불나방 얘기도 나오면서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갑니다. 논란이 벌어지지만 그러면서 주 4일 근무제를 공약화하진 않았지만 화두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던졌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국민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중심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 이재명 후보의 어쩌면 특기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종의 저글링이죠. 정책 저글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들을 다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뭐 생각해보거나 준비한 것도 있겠고 어떤 것들은 낯설고 어떤 것들은 그동안 당론하고 좀 뭔가 배치되거나 당뇨들이 아닌 관료들을 설득하기에 벅찬 것도 있고 또 야당을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당과 정리가 될까요? 후보 캠프하고? 지금 오늘부터 정리는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당에서는 빠르게 수습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되겠느냐. 사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은 100% 주겠다.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 기재부 설득에 실패했어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88%라는 이상한 숫자가 됐고 그렇죠. 나중에 이게 경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90%로 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나왔는데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부인했어요. 90%로 상향하는 거 아니다. 88% 갖고 이게 흥미로운 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나머지 12%는 도비로 메꾸겠다. 그 경기도만 100%를 이제 추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 계산이 틀렸다. 세수에 대한 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정부가라고 정부를 일부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50만 원 정도 더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당은 지금 이것을 처음엔 좀 당혹해했지만 지원하는 걸로 수습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곡간을 열어야 할 곡간 열쇠지기.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동의할 것이냐. 예.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튼 캠프와 당과 정부와 네.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치열하고 뜨겁고 했습니다. 네. 누구부터 볼까요? 윤 전 총장하고 홍준표 네. 의원 한번 둘이 치열합니다. 붙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죠. 예. 2030의 지지가 어떤 조사에서 보면 젊은 정치가 저한테 50%까지 오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민주당 뭐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뭐 저는 한 9%라 그러면 거의 50% 가까우시고. 예.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할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이재명이하고 그게- 1대1로 붙는데 네. 거기에 무슨 그 아니 그건 역선택이란 말이 지금 나올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재명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하고 없는데. 1대1로 저는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 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는데 결론을 내려주시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표심이. 홍준표 후보는 이 젊은 세대는 나에게 지지되고 있고 중도 외연 확장은 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사실 이제 윤 후보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희한한 통계를 들고 오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이 표들이 본선에 들어갔을 때 내년도 대선에서 예. 홍 후보에게 갈 표들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갈 표인데 지금 국민의당 경선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 지금 역선택을 하고 있는 표들이다.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역선택 조항을 왜 처음에 이제 경선 룰에 넣느니 마느니 신경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안 넣기로 됐기 때문에 역선택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근데 역선택 논란은 민주당에서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3차 선거인단 발표했을 때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불가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28%, 이낙연 후보가 62%. 지금도 이제 그건 뭐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선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워낙 많은 20만 명 이상의 이제 투표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투표인 수는 그때보단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상당히 모집단에 근접한 통계적 과학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역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윤 후보의 주장도 좀 어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398 후보다. 이 참모들이 다 만들어준 신조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398 후보. 20대에선 3%, 예, 30대 9%, 40대 8%.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 윤 후보는 참모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꿔준 표예요. 홍준표에서 성만 바꾼 지금 표가 50% 가고 있다고 자부하시지만 이건 다 빠질 표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빌려준 역선택의 표고 본선에 들어가면 다 걷어져서 여당 지지할 표들입니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두 후보의 말들은 다 일정 부분은 좀 억지가 있고요.
사실은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저렇게 해석을 할 거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결국 5일날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열어봐야 알수 있다. 홍 후보 우위, 윤 후보 우위를 점치는 분들이 다 갈려 아직 있습니다. 뭐 며칠 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네. 모르고. 홍준표 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하고 또 치열하게 붙었는데 그랬죠. 그것도 한번 좀 네.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법제가 안 제가 하니까. 만약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우리 홍 후보님 대장동 말고 지금 이재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작게 오고 다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후보를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 예. 아무튼 원희룡 후보 네. 의외로 홍준표 후보를 끈질기게 공격을 그렇죠. 하고 홍 후보는 계속 질문하는 태도, 토론하는 태도를 이제 문제 삼고 이러는군요. 그러니까 공약의 내용을 답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쪽은 아니 그 태도가 불손하고 야비해서 나는 답 안 하겠다. 그거는 이제 본선 가서 할 거고 대통령 되면 할 거고 국제회의 가서 할 거다 하면서 이 집요한 질문에 말려들질 않죠. 근데 말려들지 않은 건지 정말 내용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건 네. 뭐 해석마다 다릅니다만 이 원희룡 후보가 거기서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 수소 경제 얘기를 하다가 수소가 뭡니까 하니까 이제 H2O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H2인데 이제 물을 그 뭐 이제 모를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상식에 준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탄소세도 물어보고 고교 학점제도 물어보고 지금 이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한 가지 반문 이런 거였어요. 그 정교조가 하는 겁니까? 정교조가 하는 거면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념 성향이 이제 너무 짙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탄소세 공격도 하고 하다가 지금 결국 마지막에는 당신의 공약은 없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고로 빈 깡통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비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걸 되돌려주면서 역겹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건 뭐랄까요. 좀 약간 정말 근데 예, 예, 아무튼 신경전 지도자 될 치고는- 사람들이 뭐 깡통에 역겹다 이렇게 네. 뭐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그렇죠. 토론에서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이 좀 이제 거북한 표현들이 거북한 등장했다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상당히 좀 거북한 표현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아니 식용계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발언이 나왔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다시 네. 한번 들어보고 네. 판단을 해보죠.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반대하죠.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아니 하는데 그 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있는 네. 반려견들과 이미 업자한테 넘어가 있는 개들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했던 그렇죠. 것 같기도 그러니까 내 하고요. 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준하는 반려견이고 있고 하지만 뭐 식용견으로 따로 태어나서 키워지고 도살돼서 고기로 유통되는 이 식육견들은 별건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개고기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우린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그렇게 뭐 이 반려견 잡아다가 우리가 이 저 먹는 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별도로 키워서 이 위생적으로 이제 도살하고 유통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왜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이 펫팸족이라고 요즘 부르죠. 예. 반려동물이 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지금. 왜냐하면 같은 개란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으로 종은 같은데 어떤 개들은 태어나서 먹히는 개로 지정이 되고 어떤 개는 입양이 돼서 가족으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로봇개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쎄 마당에 말이죠. 로봇개도 네, 그러는데 살아있는 개를 분류해서 이것은 식용이다.
이것은 키우는 게니까 먹지 못한다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 개식용 금지를 이제 공론화할 시점에 온 것 아닌가 하고 하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야당의 테이블까지 올라갔는데 두 사람의 개념은 자 개는 같은 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인간의 가족, 친구로 대우해야 한다가 유승민 후보. 예. 그리고 아니 내 개는 사랑하지만 식용개는 별도로 키워지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윤 후보. 뭔가 여기에서 부족한 감수성이 살짝 드러난 거는 분명한 것 예, 같습니다. 개념과 뭐 어쩔 논리의 수 없고. 충돌도 예.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방송에서 만날 일은 없고 네. 마지막으로 표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남아 있는 나흘 홍준표 후보도 마지막 날 이제 이 11월 4일 목요일 저녁까지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이제 5일 낮이면은 발표가 되는 거예요. 투표는 4일 날 다 끝납니다. 예. 지금 오늘 모바일 투표가 40%를 넘겼잖아요. 이 모바일 투표의 특성상 젊은 층들이 상당히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금 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은 ARS 투표거든요. 예. 당원들. 그럼 ARS 투표는 조금 중장년층 이상 고령층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져서 그때에 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 수목에 ARS 투표에 이제 투표율을 또 같이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국민 여론조사는 또 수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산해서 열리는데 예. 당심은 어쨌든 윤 후보로 좀 쏠려 있다. 예. 이것을 홍 후보가 한 2, 3일 내에 얼마나 더 뺏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 여론은 중도 확장성은 홍 후보에게 어쨌든 좀 예. 이 무게가 실려 있다. 이걸 윤 후보가 어떻게 뺏어올 수 있느냐인데 토론은 다 끝났기 때문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메시지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 며칠 무관의 네. 긴장 속에서 한번 그렇습니다.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